조이스입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English for Emails, ESL 관련된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ESL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기억에 남는 교재 중 하나인데요. 비즈니스 잉글리시 지도할 때 이 교재는 빼먹지 않고 꼭 참여시켰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English for Emails.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단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레베카 챕만이고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콘텐츠를 살펴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 단원으로는 An Introduction to Email 있고요. 간단하게 이메일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 formal and informal email. 그래서 어떤 톤이 포멀하게 그런 말투를 주는지, 그래도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맥을 정리를 하신 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충분히 이 글이 포멀한지 아니면 이 글이 너무 캐주얼한지 혹은 상황에 적절한지를 물어보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기업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 챕터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첫 번째 두 유닛 이외에는 필요할 때마다 첨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두 단원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메일은 굉장히 기본적인 소통 도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영어를 활용해서 이메일을 쓰는 건 굉장히 이제는 기본적인 이센셜 스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형식을 잘 알고 계시면 또 그 이외에는 또 각자 소통하시는 방식들이 다양하고 보면은 각자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형식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survey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원입니다. An Introduction to Emails에서 몇 가지 생각을 열어드리는 질문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정답은 없고요. 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스케일을 통하셔서 각자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룹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You need the same language skills to write an email as you do to write a letter. 해석을 해보자면요. 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랭귀지 스킬의 난이도가 같아야 한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평소에 굉장히 문학적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있지만 이메일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령이 있다는 거죠. 이메일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포인트 폼에 익숙해.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해. 별로 긴 문장과는 친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꼭 어마어마하게 글을 잘 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장점이 있겠죠. 빨리 배우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If you can speak English well, you can write good emails. 자, 스피킹 영역에 영어 말하기를 잘 하시는 분들 이메일을 잘 쓰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소통력이 좋은 사람들 글도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이메일을 작성하신다라고 또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겠죠?
세 번째는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an email is a subject line. 네, subject line, 제목이죠. 제목, 네,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features, 기능 중에 하나, 제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네, 0부터 5. 0은 그렇지 않다. 5번째, scale 5는 동의한다,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토론하실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4. Accuracy is still very important when writing emails. 이메일을 쓸 때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케바케일 수도 있고요. 뭐 좋겠죠. 일단 정확하면은 가장 좋겠죠.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죠. 네. 그렇지만 뭐 너무 막 긴장하셔서 이메일 못 보내고 막 하루 종일 막 확인해 줄 사람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무조건 여기서 영어가 편안하다고 해서 네, 이메일 동료에게 확인을 받는 것 중요한 절차. 그렇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하시거나 해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하는 경우도 저는 봤었어요. 네. 새벽 2시, 3시에 저한테 연락 와서 이 문법이 맞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소통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공감하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5. Using copy CC option is a great way to inform others who are not directly involved. 네, 어떻게 보면은 참조 기능인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6번째는 One reason for emailing is to reduce the response time. 네,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네, 응답 시간을 네, 줄이기 위함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통할 때 업무가 이루어질 때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바로 통화를 한다거나 직접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메일로 또 일의 우선순위를 많이 정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 이제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째, if you need an answer straight away, it is better to use the phone than send an email.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적합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드리기 위한 네, 설문지였고요. 네, 또 토론 주제로 삼았을 때에 많은 분들에게 생각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고전이면서도 현대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네, 아웃룩을 기반으로 사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지메일이라던가 뭐 아직도 아웃룩을 쓰시는 분들도 다양하고 회사 이메일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마다 조금씩 레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흔히 보이는 이메일이죠. 네. 조금씩 넘어가면은 이제 이메일 스트럭처. 네. 이 페이지는 정말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 스트럭처에 대한 팁이에요. 이제 쭉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One of the advantages of emails over normal snail mail letters is that they are quick and direct. We send an email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we expect fast response or immediate action. For emails, whether formal or informal, to be most effective, it is a good idea to give them a clear logical structure. 저는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은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로지컬 띵킹의 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지컬한 로직 갑자기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로직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탄탄한, 논리가 탄탄한, 네, 논리죠. 논리가 탄탄한 네, 구조로 이루어진 어떤 소통의 방식들이 가장 명료하고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에 대한 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럭처들, 기초들이 그런 로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subject line, 제목이죠. So this should be short and give som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s of your message. 네, 제목은 짧아야겠죠. 그 누구도 제목을 문장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명사화를 한다거나 해서 짧지만 간단 명료하게 전체적인 이메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너무 부족하거나 하면은 이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 이메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subject line은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네. salutation. 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as in letter writing, the salutation can be formal or informal, depending on how well you know the person you're writing to.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누구에게 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처음엔 안 오지만 뭐 이것도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포멀한 거가 맨 처음에 이제 리스트를 해줬고요. 점점 네, 인포멀하게 내려가는데요. 가장 포멀한 건 이제 dear Mr., Mrs., Miss 하고 last name 그 성을 붙여주는 거예요. 가장 네, 진지하고 포멀하고 네, 그런 형태인데요. 주로 이제 뭐 거래처라던가 맨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컨택을 할 때 이렇게 호칭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Dear John처럼 first name 이름을 Dear 뒤에다 붙이는 경우는 덜 포멀해요. less formal. So either you have had contact with this person before, or they have already addressed you by your first name. 이미 좀 친분이 있거나, 혹은 뭐 광고 같은 경우도 광고 이메일을 받으셨을 때도 보면 친근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뭐 Dear Joyce 같은 이메일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처음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친근하게, 프렌들리하게 결코 이제 뭐 무례한 건 아니지만 바로 first name으로 어프로치하는 경우도 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좀 이제 친분이 생긴다, 대화가 트였다 하면 이제 hi 혹은 hello, first name 혹은 호칭에 따라서는 Mr. Mrs. Miss도 쓸 수 있겠지만 hi Joyce 이런 식으로 hi Mary 이렇게 주로 보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메일로. 그래서 아까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경우보다는 informal 하고요. Usually used with colleagues you often work with and the USA, the UK,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요. Also sometimes used at first contact. 네, 이 경우도 뭐 맨 처음에 컨택트 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반말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한국어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Hi Joyce 혹은 뭐 저보다 뭐 나이가 훨씬 많으신 상사한테도 뭐 쓰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뭐 루드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계성이 조금은 이제 있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no salutation 대부분 호칭을 붙이는 것 같아요. 모든 이메일마다 하지만 뭐 업무상 내용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뭐 매번 붙이면 되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very informal한 경우고요. 그래서 뭐 longer email exchange의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굳이 매번 salutation 붙이지 않아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opening sentence 넘어가면요. 기본 에세이 쓰는 구조랑 대부분 많이 닮았어요. 뭐 introduction, opening 시작하시고 뭐 main body paragraph, 그다음에 conclusion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까요? 큰 그림을 보면은 opening sentence, conclusion, close. 이메일이기 때문에 salutation을 위에 쓰고 뭐 dear Joyce 혹은 hi, first name 혹은 뭐 호칭 경우에 따라 쓰시고 그다음에 바로 opening 들어가요. I am writing to
to 부정사인데 I'm writing to 그리고 목적을 바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죠. formal한 경우고요. just a quick note to 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시작하셔도 돼요. 조금은 더 인포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막힌다 했을 때 이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적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서술하시는 것이 이메일상에서는 에세이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So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there is a new employee joining the company.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문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은 just a quick note to let you know that there is a new employee joining the company as of today. 이렇게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요. 목적을 바로 이제 정리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디테일이라던가 뭐 내용에 따라서 디테일을 전개시키면 되시고요. 바로 컨클루전으로 닫아주면 돼요. 이메일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간단한 이메일은 크게 길지 않습니다. 미팅을 하겠죠. 엄청 길다면 문서를 첨부하거나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만 용건 간단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컨클루전은 어떻게 닫아야 될지 몰라. 그러면 그때 이제 요 문장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메일은 분명히 리플라이를 기다릴 테니까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hope to hear from you soon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또 샘플 문장들은 따로 이 책 맨 뒤에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close salutation 시작할 때 또 salutation이 있었지만 끝맺음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잘 열고 잘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yours sincerely는 굉장히 포멀한 경우고요. 그 다음 포멀한 거는 이제 regards. 굉장히 많이 쓰죠. best wishes 혹은 뭐 best regards, 뭐 kind regards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다 뭐 비슷하게 이제 사용되고요. by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by는 뭐 친구 내지는 뭐 친구도 뭐 by라고 쓰는 경우보다는 뭐 hope to hear back from you, all the best, best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소 인하죠. 이 세 번째 라인은. 혹은 뭐 요 위에 세 가지를 쓰지 않고 바로 이메일로 써요. 혹은 이니셜만 쓸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메일을 마무리 지어주는 거예요. Name only or initials. 굉장히 흔해요. It's very common when writing to close colleagues or friends or 네, 동료나 뭐 친구들 혹은 네, 이메일을 교환할 때 이렇게 방법을 씁니다. 네, 보면은 뭐 그림으로도 설명이 돼 있어요. 상사, yours sincerely, 혹은 뭐 다른 거래처겠죠? 아니면 친분이 있는 동료나 친구, 중간 정도의 formality, 가장 캐주얼한 informal한 best.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네, 쭉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론만 보는 것보다 직접 써보시고 이제 교정을 받으시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여기 엑서사이즈도 있고요. 보면은 인박스에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마틴 위버에게서 도착했고요. 줄리아 메로즈에게서 도착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subject 제목을 정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연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So look at this excerpt from a typical inbox and find an email from Martin and from Julia, which is urgent. 그래서 가장 긴급 상태를 알리는 이메일이 어떤 것이냐 이 알파벳 레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urgent, 뭐 이메일의 형태를 보면 이 exclamation 마크가 있는 경우는 이제 급한 urgent 이메일이죠. 그래서 마틴 씨가 보낸 이메일의 경우 exclamation이 달려있는 게 하나가 있네요. sales meeting update, urgent한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벳 E가 이제 원에 해당하는 거겠죠. is probably not work related.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메일, 제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메일이 잘 쓰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보는 거죠.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마틴 씨가 쓰신 것 중에서 ideas for a venue, sales meeting, something amusing for you. car park closed tomorrow. 약간 이거 같죠? Something amusing for you. 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브레이크 타임에 볼 법한 제목이 인 것 같아요. 뭐 모르죠. 업무상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지는 거죠. 네. 3 is asking for input. input이라는 거는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이메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ideas for a venue의 경우인 것 같아요. A 되겠고요. contains new information about a meeting. 마틴 씨가 보낸 것 중에서 새로운 information. update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네요. sales meeting update. 따라서 키워드를 잘 파악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워낙 다 이메일도 쓰시고 뭐 워낙 더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exposure들 노출이 많았을 테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제 퍼즈 해두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정답도 가지고 있어요. 답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저랑 이제 소통하고자 하시면은 밑에다 리플라이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다음 엑서사이즈는 아까 조금 전에 이 엑서사이즈가 어려우셨다, 혹은 너무 쉬우셨다, 혹은 좀 더 뭔가 더 필요하다 연습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들면요. Look at the following excerpt from emails and write appropriate subject lines. 네, 이메일을 읽으신 다음에 제목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신 다음에 늘 그룹 세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드리고 정하신 다음에 어떤 분이 쓰신 게 가장 적합한지 어떻게 서브젝트를 정하셨는지 저희가 쭉 함께 토론을 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보여드릴게요. Just the number one 보시면요. Just a quick note to see if you've heard from production about the new schedule. We need the info for tomorrow's meeting. 그러면은 뭐가 가장 메인 포인트인지 파악을 하시고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quick note니까 어떤 사항에 대한 건데요. 확인하고 싶은 것 같죠? If you heard from production about new schedule. 네. 프로덕션 팀에서 혹은 뭐 관련 업체에서 새로운 스케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이메일이네요. So we need the info for tomorrow's meeting. 그래서 정보가 내일 있을 미팅에 필요하다고 해서요. 뭐 info for tomorrow's meeting, 뭐 혹은 new schedule from production,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번째. I have to change our meeting to 3 p.m. instead of 12. Sorry. 짧은 이메일이지만 더 짧게 해서 change of meeting. 네, 이렇게 change of time, change of meeting time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고 또 질문이 의외로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 보이긴 하면서도 핵심 정보를 빠뜨리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메일도 막 쌓이면서 우리가 검색을 하듯 키워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많잖아요. 제 이메일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메일이 쌓여서 거의 뭐 이메일을 검색을 해야 되는 수준, 그런 경험들을 다소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의도적으로 핵심 인포메이션 제목을 정하시면서 뭐 괄호 안에 넣으신다거나 엑셀 20 모니터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검색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면은 subject line에다가 포함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편의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또 고려하신 후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도 더 원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퍼즈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토론할 수 있고 1대1이든 그룹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너무 어렵진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열어줄 수 있는 엑서사이즈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패러그래프를 이제 또 보시고 샘플들을 보신 다음에 포멀한 이메일인지 인포멀한 이메일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find the two emails and write letters in the table below. 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스트럭처를 이제 쭉 나열해줬어요. salutation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네, 뭐 dear 누구누구 salutation이었고요. opening sentence, I'm writing to 그래서 바로 이제 오프닝 라인 얘기하는 거고요. body 네, 핵심 내용이고 ending 그리고 complimentary close, 뭐 yours sincerely, best regards 뭐 이렇게 마무리 짓는 방법이었는데 formal email, informal email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5가지 많지 않아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거든요. 이 엑서사이즈가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이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영어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잠깐 뭐 퍼즈 하셔서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퍼즈 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포멀하고 인포멀한지, 그리고 어떤 스트럭처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네, 맞게 매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엑서사이즈까지 하면 뭐 1시간 정도가 꽉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번째 엑서사이즈는 숙제로 주로 내드렸는데 시간이 나실 때 이제 크로스워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리뷰 점검하시면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복 학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e the clues to complete the puzzle and find the hidden word.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키워드들 위주로 이 크로스워드 퍼즐을 채워주시면 돼요. 네. 잠깐 퍼즐 하시고요. 여기 다 정답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따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오디오 파일을 요구로 했는데 주로 뭐 별로 많이 크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질문들, How much time a day do you spend on emails? 이메일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지. Does your company have an emailing policy?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Privacy and confidentiality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메일 폴리시가 있는지 네, 회사마다 다르죠. Do you think companies monitor emails for security or legal reasons or just to check on those staff? 네, 뭐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좀 엑서사이즈가 더 있어요. 또 보면 파트너들끼리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들도 되게 많아서 주로 이제 그룹 디스커션이라든가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짤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포멀 앤 인포멀 이메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씩 나눠봤는데 이제 챕터 2, 유닛 2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회사에서는 뭐 포멀한 이메일에서는 거의 이모지 or 이모티콘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30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집중력에 어떻게 보면은 신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유닛 1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에 대한 대답들은요, 남겨주시면은 답글이나 뭐 따로 연락을 연결을 해주시면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소통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네, 나중에 또 이메일 샘플이나 여러 가지 가져오시면은 피드백 드리고 또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채널이라던가 이 내용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습 내용들이요. 네. 그러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렉처 비디오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